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식과 감정을 고려할 줄 모른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단어를 쓸 때도 전혀 다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음반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던 나의 친구는 동료와 한바탕 다툼을 벌인 후에야 서로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명은 마케팅을 판매로 생각했고 다른 한 명은 전략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이였다. 그러나 인식 차이로 인해서 일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것이었다. 이런 문제들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잡한 계약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별도로 조항을 두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런 해석의 차이가 전체 계약을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아주 모호한 개념을 상대방에게 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일 동안 경영자 협상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던 한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더 마시고 싶을 때 잔을 들어 살짝 흔들면 알아서 채워줍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웨이터가 와서는 잔을 바로 치웁니다. 그래놓고 그 직원은 자신이 내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곤 하더군요.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쌍방이 이처럼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서로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근본적인 귀속 오류라고 부른다. 이러한 근본적 귀속 오류는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일에 대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나는 더운데 다른 사람이 추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기업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비용과 불만 사항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만들 것이며 많은 기회들과 고객을 잃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협상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50여 명의 다른 MBA 졸업생들과 함께 시티뱅크에 일자리를 제의받았다. 다른 여느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원했고 그래서 내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먼저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졸업생과는 달리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아 빨리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신 부사장님을 저의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게 좋겠네. 그런데 다른 졸업생들과 똑같이 많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자네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것 같네. 그 역시 문제점을 바로 인정했다. 이어 나는 그가 멘토로 삼고 싶다는 부사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당시 그 부사장은 신입사원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이에 대한 첫 공식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언을 이어나갔다. 내가 부사장이라면 지금 도와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덧붙여 그에게 부사장의 입장이 되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학생은 역할 전환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학생의 진심은 통했고 그 부사장은 잠시 후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두 가지 희소식을 전했다. 하나는 그에게 1만 5천 달러의 입사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음 달에 이사회가 열릴 때 회장과 CEO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그의 경력은 보장된 셈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그가 협상에서 사용한 것은 단지 역할 전환뿐이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의 정신만으로 그는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협상에서 상대방의 인식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다.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것이다. 협상에서 질문은 단정적인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질문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팩트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잭 더글라스는 새로 만든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넣도록 고객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주문을 입력하면 되는데도 고객은 매일 매장을 방문하는 기존 방식을 고집했던 것이다. 잭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을 그려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고객은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잭은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상담을 위해서 얼마든지 매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질문 방법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상대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다. 상대가 만약에 요청대로 틀린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협상에서 쓰는 모든 말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수록 오해로 인해 협상을 망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I'm so grateful for having this hot latte. Gratitude always brings happines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day.